손이 떨렸다. 박스를 다시 봤다. 아동 패키지 37세 남아 건강 양호 이동 완료. 라벨이 붙어 있었다. 패키지? 아이를 패키지라고 불렀다. 나는 다른 박스를 봤다. 아동 패키지 5, 6세 여아 건강 양호 이동 완료. 아동 패키지 7, 8세 남아 건강 양호 이동 완료. 3개의 박스, 3명의 아이. 준호, 소미, 민수. 내가 15년간 돌봤던 아이들. 나는 CCTV 화면을 다시 봤다. 어젯밤 11시. 트럭이 시설 뒷문으로 들어왔다. 남자 둘이 내렸다. 박스를 싣기 시작했다. 3개의 박스. 트럭이 떠났다. 나는 화면을 멈췄다. 트럭 번호판을 확대했다. 복지 컨설팅. 나는 그 회사를 알았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 보호가정 위탁사업. 아동복지 컨설팅. 겉으로는 멀쩡한 회사였다. 하지만 CCTV는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박스에 실려갔다고. 상품처럼.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이들이 상품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주 전.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박유정. 35세다. 해소런이라는 고아원에서 일한다. 15년째다. 보육교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주임교사다. 아이들을 돌본다.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때로는 울어주고 웃어주고 제2의 엄마처럼. 해소런에는 아이가 30명 있다. 0세부터 18세까지 모두 부모가 없는 아이들. 버려지거나 학대당하거나 고아가 된 아이들. 그중 내가 특히 아끼는 아이가 셋 있었다. 준호, 7세, 소미, 6세, 민수, 8세. 셋 다 입양 대기 1순위였다. 건강하고 밝고 예쁜 아이들이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했다. 평소처럼. 하지만 이상했다. 아이들 방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준호가 없었다. 준호야? 대답이 없었다. 소미 방으로 갔다. 없었다. 민수 방도 없었다. 나는 당황했다. 사무실로 뛰어갔다. 원장님. 응? 준호, 소미, 민수가 없어요. 원장 김미선이 고개를 들었다. 50대 여자였다. 아, 그 아이들? 네. 이동됐어. 이동요? 응. 주말에 새 보호가정으로. 나는 멈췄다. 보호가정이요? 그래. 언제요? 토요일 밤. 토요일 밤. 나는 몰랐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갑작스러웠어. 급하게 결정됐거든. 하지만 제가 담당 교사인데. 미안, 유정아. 다음엔 미리 말할게. 원장이 서류를 넘겼다.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다. 나는 물러날 수 없었다. 서류 좀 봐도 될까요? 서류? 네. 보호가정 위탁 서류요. 그건 본사에서 가져갔어. 본사요? 응. 복지 컨설팅. 거기서 다 관리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보통은 서류가 남는다. 사본이라도,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보호가정. 그것도 본사에 물어봐야 해. 원장님. 유정아. 원장이 나를 봤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규정대로 했어. 문제 없어. 하지만 일이나 해. 다른 아이들 돌봐야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뭔가 이상해. 보호가정 위탁은 보통 몇 주 전에 통보된다. 아이들도 준비해야 하고, 담당 교사도 알아야 하고, 하지만 이번엔 주말에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새 아이가 사라졌다. 나는 컴퓨터실로 갔다. 시스템에 접속했다. 아동 관리 시스템. 준호 이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 없음. 소미. 검색 결과 없음. 민수. 검색 결과 없음. 나는 얼어붙었다. 기록이 없었다. 아예 삭제된 것이다. 15년간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걱정됐다. 준호는 밤에 악몽을 자주 꿨다. 소미는 낯선 사람을 무서워했다. 민수는 약을 먹어야 했다. 새 보호가정이 그걸 아나.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밤 11시. 시설은 조용했다. 나는 복도를 걸었다. 사무실 쪽으로. 불이 켜져 있었다. 이 시간에 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목소리가 들렸다. 다 태웠어? 원장의 목소리였다. 네, 거의요. 남자 목소리.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는 문틈으로 봤다. 원장과 남자 둘. 지하 창고 문을 열고 내려갔다. 나는 뒤따라갔다. 지하 창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가운데 드럼통이 있었다.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남자들이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한 남자가 서류 뭉치를 넣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서류가 타는 걸 봤다. 사진이 보였다. 아이들 얼굴. 준호, 소미, 민수. 의료 기록. 성장 기록. 그리고 도장. 임시보호 전문 업체. 서류가 제가 됐다. 이제 흔적 없어요. 좋아. 다음 아이들 명단은 이미 선정했습니다. 남자가 종이를 건넸다. 원장이 봤다. 좋아. 이번 달까지 5명. 알겠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라갔다. 사무실로, 내 책상으로 앉았다.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서류를 태웠다. 아이들 기록을. 왜? 숨기려고? 나는 컴퓨터를 켰다. 복지 컨설팅을 검색했다. 홈페이지가 나왔다. 깔끔했다. 아동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사진이 있었다. 웃고 있는 아이들. 따뜻한 가정. 하지만 뭔가 가짜 같았다. 나는 회사 정보를 봤다. 대표이사 정우진. 사업 분야 아동복지, 보호가정 위탁, 복지 컨설팅. 정부 지원 사업 12건. 연 매출 50억. 50억? 아동복지로. 나는 의심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나는 원장을 찾아갔다. 원장님. 응? 준호, 소미, 민수 연락처 받았어요? 아직? 언제쯤요? 모르겠어. 본사에서 주겠지. 직접 전화해 볼까요? 본사에.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정아. 네. 왜 이렇게 집착해? 집착이 아니라 걱정돼서요. 아이들 잘 있어.
걱정 마. 하지만 확인도 안 했잖아요. 확인했어. 원장이 소리쳤다. 나는 놀랐다. 원장은 보통 차분한 사람이었다. 미안. 원장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스트레스 받아. 요새 감사 준비 때문에. 감사요? 응. 정부 감사. 다음 달에 와. 아, 그러니까 일이나 하자.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왜 화를 내지? 점심시간. 동료 선생님들과 식사했다. 선생님들, 준호, 소미, 민수 알아요? 응, 이동됐다며? 너무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서로를 봤다. 침묵. 뭐? 원래 그래. 한 선생님이 말했다. 원래요? 응, 가끔 그래. 갑자기 아이들 보내고. 자주요? 1년에 몇 번? 다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작년에 경험했어. 담당 아이 둘이 하루아침에. 어디 갔는지 알아요? 몰라. 연락도 안 되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상하게 안 느껴져요? 느끼지. 근데 뭐 어쩌겠어. 원장님이 규정대로 한다는데. 우리가 뭐. 선생님들이 식사를 계속했다. 나는 입맛이 없었다. 모두 알고 있었어.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왜? 두려워서? 아니면 공범이라서? 오후. 나는 사무실 서류를 뒤졌다. 몰래. 원장이 자리 비운 사이 서랍을 열었다. 파일들, 예산 보고서, 아동 명단, 그리고 한 봉투, 복지 컨설팅, 열었다. 현금이 들어 있었다. 500만 원. 메모가 있었다. 3월 정산 마이너스 5명 마이너스 김미선 원장님. 나는 얼어붙었다. 돈. 원장이 돈을 받았다. 아이들 명단과 함께 나는 사진을 찍었다. 빨리.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원장이 돌아왔다. 유정아, 뭐해? 아, 복사하려고요. 그래. 나는 자리로 돌아갔다. 심장이 뛰었다. 원장이 연루됐어. 돈을 받고 아이들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조사했다. 복지 컨설팅, 네이버, 다음, 구글. 모든 걸 검색했다. 회사 정보, 대표이사 정우진, 45세, 사진이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업 내역, 마이너스 보호가정 위탁사업 정부 지원, 마이너스 아동복지 컨설팅 지자체 계약, 마이너스 임시보호시설 운영 12개소, 마이너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 지원금, 연간 30억, 지자체 계약, 연간 20억, 총 50억. 나는 계산했다. 아이 한 명당 얼마지? 보호가정 위탁비, 월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아이 100명이면 6억. 하지만 회사 매출은 50억. 차이가 너무 컸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거지? 나는 계속 검색했다. 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나는 지도를 봤다. 오피스텔이었다. 작은 건물. 이 회사가 50억 매출? 의심스러웠다. 임시보호시설 12개소. 주소를 확인했다. 서울, 경기, 충청. 흩어져 있었다. 나는 첫 번째 주소를 검색했다. 경기도 광주시.
거리비를 받다. 폐가였다. 두 번째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빈 창고였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같았다. 실제 시설은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가짜야. 모든 게 가짜였다. 회사도, 시설도, 보호가정도.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거지? 나는 뉴스를 검색했다. 아동 실종, 보호시설 아동, 복지비리, 여러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복지 컨설팅은 없었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누군가 언론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민했다. 누구한테 말하지? 경찰? 하지만 증거가 약했다. 사진 한 장. CCTV도 못 봤다. 그냥 의심만. 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하지만 그들도 이 회사와 계약했다. 믿을 수 있을까? 나는 결심했다. 직접 가보자. 회사 주소로. 그리고 시설 주소로. 아이들을 찾아야 했다. 마이너스. 다음 날 휴가를 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원장이 나를 봤다. 의심하는 눈빛. 그래. 쉬어. 나는 시설을 나왔다. 지하철을 탔다. 강남으로. 복지 컨설팅 주소. 오피스텔 4층. 도착했다. 문패가 있었다. 복지 컨설팅. 벨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 택배요. 택배? 주문 안 했는데. 복지 컨설팅 맞죠? 네. 문이 열렸다. 젊은 남자였다. 20대 후반쯤. 택배 없는데요? 아, 미안해요. 잘못 왔나 봐요. 나는 안을 봤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상 2개, 컴퓨터 1대, 서류도 거의 없었다. 여기 복지회사 맞죠? 네, 맞는데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왜요? 아, 취업 알아보려고요. 아, 지금 안 뽑는데요. 남자가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요. 여기 아동보호 사업하죠? 네. 시설이 어디 있어요? 왜 물으시는데요? 제가 고아원에서 일하거든요. 협력하고 싶어서. 남자가 의심했다. 명함 있으세요? 아, 오늘 안 가져왔어요. 그럼 나중에 전화 주세요. 남자가 문을 닫았다. 나는 물러섰다. 뭔가 숨기고 있어.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왔다. 카페에 앉았다. 다음 주소를 확인했다. 경기도 광주시 첫 번째 임시보호시설. 나는 버스를 탔다. 2시간이 걸렸다. 주소를 찾았다. 산속이었다. 외진 곳. 집 한 채가 있었다. 하지만 폐가였다. 창문이 깨져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투성이. 거미줄. 아무도 살지 않았다. 오래됐다. 아무도 없어. 나는 다른 방을 봤다. 부엌, 거실, 방. 모두 비어 있었다. 하지만 한 방에서 서류를 발견했다. 낡은 종이. 아동 명단 2023년 7월. 이름이 있었다. 10명. 모두 모르는 이름. 나는 사진을 찍었다. 다음 주소로 갔다. 천안. 역시 빈 창고였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았다.
실제 시설은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매달 나갔다. 50억? 어디로 간 거지? 나는 차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 가짜 시설이면 진짜 시설이 따로 있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유정 선생님이세요? 남자 목소리. 네, 누구세요? 저, 정보 제공하고 싶어서요. 정보요? 복지 컨설팅에 대해서요. 나는 귀를 기울였다. 누구세요? 전 전직 직원입니다. 회계팀에서 일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사무실에 오셨죠? CCTV에 찍혔어요. 나는 긴장했다.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선생님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회사. 아이들을 팔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남자를 만났다. 조용한 카페에서 30대 초반 남자였다. 제 이름은 말 못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1년 전에 퇴사했어요. 왜요? 양심이 안 좋아서요. 남자가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제가 본 걸 말씀드릴게요. 네. 복지 컨설팅은 정부 지원금 사기예요. 어떻게요? 가짜 시설을 만들어요. 서류상으로만. 그리고 아이들을 등록해요. 실제로는 없는 아이들도. 없는 아이들이요? 네. 이름만 만들어서 유령 아이들이에요. 나는 충격받았다. 그럼 지원금은 회사 계좌로 들어와요. 매달. 그 돈을 어디에 써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대표 정우진이 다 가져가요. 개인 계좌로. 그리고 일부는 공무원들한테 줘요. 뇌물로. 누구한테요?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자들, 감사관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 진짜 아이들은요? 제가 아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은 남자가 멈췄다. 어디 있어요? 폐쇄시설이요. 폐쇄시설? 네. 경기도 포천에 있어요. 거기서 뭐해요? 그냥 가둬놔요. 나는 소리쳤다. 가둬놔요? 쉿. 남자가 주위를 살폈다. 조용히 하세요. 미안해요. 나는 숨을 골랐다. 왜 가둬놔요? 숫자 맞추려고요. 숫자? 네. 정부 지원금은 아동수에 따라 나와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도 필요해요. 감사 때문에. 감사요? 네. 가끔 정부에서 감사 나와요. 그럼 아이들을 보여줘야 해요. 남자가 설명했다. 평소엔 폐쇄시설에 가둬놔요. 감사 때만 잠깐 데려와요. 그럼 평소엔 아무도 안 돌봐요? 최소 인원만 있어요. 밥만 주고. 나는 울었다. 준호, 소미, 민수. 선생님이 아는 아이들이에요? 네. 거기 있을 거예요. 포천에. 남자가 주소를 적어줬다. 여기요. 근데 조심하세요. 왜요? 경비가 있어요. CCTV도 많고. 그리고 회사 사람들. 위험해요. 어떻게 위험해요? 이전에 제보자가 있었어요. 다른 직원. 그 사람은요? 사고로 죽었어요. 차 사고. 나는 얼어붙었다.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남자가 일어섰다. 이제 가야 해요.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떠났다. 나는 주소를 봤다. 경기도 포천시 리산 47번지. 아이들이 거기 있다. 나는 결심했다. 가야 해. 아이들을 구해야 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에 돌아왔다. 계획을 세웠다. 혼자 갈 순 없었다. 위험했다. 나는 생각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경찰? 아직 이르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 언론? 그게 나았다. 나는 검색했다. 탐사보도 기자. 여러 이름이 나왔다. 그 중 한 명. 김철수 기자. MBC 탐사보도팀. 아동 관련 기사를 많이 썼다. 나는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아동복지 비리 제보. 기자님, 저는 고아원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지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연루돼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마이너스 박유정.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다. 박유정 선생님, 김철수 기자입니다. 관심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시겠습니까? 장소는 홍대 카페. 마이너스 김철수. 나는 기자를 만났다. 40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는 조용한 자리에 앉았다.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사라진 아이들, 가짜 시설, 정부 지원금 사기, 폐쇄 시설, 원장에게 준 돈, 내부 제보자의 증언. 증거 있으세요? 네.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현금 봉투, 가짜 시설들, 명단. 김 기자가 사진을 봤다. 이거 대단한데요? 믿으세요? 믿습니다. 이런 사례 많거든요. 정말요? 네. 복지 비리는 흔해요. 하지만 보도가 잘 안 돼요. 왜요? 압력 때문이죠. 지자체, 정부, 업체. 김 기자가 노트에 적었다. 그런데 이 폐쇄 시설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가봐야 해요. 혼자요? 아니요. 저랑 같이요. 김 기자가 미소 지었다. 취재하러 가죠. 함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 후. 나와 김 기자는 포천으로 갔다. 촬영 기자도 함께였다. 주소를 찾았다. 산속이었다. 외진 곳. 건물이 보였다. 3층짜리 시멘트 건물. 창문이 작았다. 철문이 있었다. 여기에요. CCTV 보여요? 네, 저기. 김 기자가 카메라를 봤다. 촬영하세요. 카메라맨이 건물을 찍었다. 우리는 철문으로 갔다. 잠겨 있었다. 열어야 하는데. 그때 트럭이 왔다. 복지 컨설팅? 라고 적혀 있었다. 트럭이 멈췄다. 남자 둘이 내렸다. 우리를 봤다. 누구세요? 기자입니다. MBC.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 촬영 금지 구역인데요. 왜요? 개인 시설이니까요. 아동보호시설 아닌가요? 정부 지원받는? 그럼 공공시설이죠. 촬영할 수 있어요. 김 기자가 단호했다.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네, 기자가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왜요? 책임자가 옵니다. 우리는 기다렸다. 10분 후.
검은 차가 왔다.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다. 정우진, 복지 컨설팅 대표였다. 사진에서 본 얼굴.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입니다. 김철수 기자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동보호시설 취재 왔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요? 긴급 취재니까요. 정우진이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뭐가 긴급한가요? 아동 실종 건입니다. 실종? 네. 여러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요? 당신네 회사로 이동됐으니까요. 정우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 기자가 서류를 꺼냈다. 이 명단, 당신네 회사 이름으로 돼 있죠? 정우진이 서류를 봤다. 이건 정상적인 위탁이에요. 정상적이면 왜 기록이 없죠? 기록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본사에. 본사는 텅 비었던데요? 정우진이 당황했다. 뭐? 무슨 소리예요? 직접 가봤어요. 책상 2개 있더군요. 50억 매출 회사치고 너무 작던데요? 정우진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나섰다. 제 아이들 어디 있어요? 누구세요? 박유정이요. 해솔원 교사. 정우진이 나를 봤다.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준호, 소미, 민수. 어디 있어요? 보호가정에 있습니다.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보호가정은 가짜잖아요. 주소 다 가봤어요. 그건 여기 있죠? 이 건물에? 정우진이 뒤로 물러섰다. 아니요. 여긴 교육센터예요. 교육센터요? 아이들 보여주세요. 그건 김 기자가 말했다. 안 보여주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 네. 아동학대 혐의로. 정우진이 땀을 흘렸다. 잠깐. 오해입니다. 오해 아닙니다. 증거 다 있어요. 김 기자가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경찰 부를게요. 기다려요. 정우진이 소리쳤다. 문 열게요. 보여드릴게요. 철문이 열렸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긴 복도였다. 양쪽에 방들, 문이 잠겨 있었다. 여기 아이들 있어요? 네. 문 여세요. 정우진이 열쇠를 꺼냈다. 첫 번째 방, 문이 열렸다. 아이들이 있었다. 5명, 바닥에 앉아 있었다. 침대도 없었다. 이불만 있었다. 준호. 나는 뛰어갔다. 준호가 나를 봤다. 선생님.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준호를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소미와 민수도 있었다. 모두 안았다. 김 기자가 모든 걸 촬영했다. 아이들, 방, 열악한 환경. 이게 보호시설입니까? 김 기자가 물었다. 정우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김 기자가 전화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뉴스가 나왔다. 아동복지비리 정격 고발. 복지 컨설팅 50억 지원금 횡령. 가짜 시설 실종 아동 30명 구조. 전국이 떠들썩했다. 정우진은 체포됐다. 원장 김미선도 체포됐다. 관련 공무원 5명도. 아이들은 모두 구조됐다. 나는 해솔원으로 돌아왔다. 아이들과 함께 준호, 소미, 민수,
선생님, 응? 다시 안 떠나요? 안 떠나. 약속해. 아이들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개월 후, 새 원장이 왔다. 투명한 사람이었다. 모든 게 공개됐다. 아이들 기록, 예산 사용, 위탁 과정, 더 이상 숨기는 게 없었다. 나는 여전히 아이들을 돌봤다. 15년 반, 이제 16년째였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다. 선생님, 나중에 뭐 될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나는요? 계속 선생님이지. 아니, 나요. 아, 민수는? 네. 민수는 뭐가 되고 싶은데? 경찰이요. 나쁜 사람 잡는. 나는 미소 지었다. 멋진데? 꼭 그렇게 돼. 준호가 말했다. 전 선생님이요. 선생님처럼. 진짜? 네. 아이들 지켜주는. 소미도 말했다. 저도요. 아이들이 웃었다. 나는 그들을 봤다. 밝은 얼굴, 웃는 얼굴, 6개월 전과 다른 얼굴이었다. 애들아, 네, 선생님이 약속할게. 뭐요? 너희를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알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른들의 숫자 노름 뒤에서 사라진 건 아이들의 하루였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다시 이름을 되찾았다.